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할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여러한 것이 있고 한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지 어떤 학술적인 그런 이제 논쟁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설명을 또 경청하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낙동강 하류유역의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동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낙동강 하류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류유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토를 달아 놨습니다. 낙동강 하면은 낙동강 칠병리 하면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낙동강 하류유역에서 어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삶을 살고 또 어떤 그게 삶에 따라서 그것이 유물유적으로 남겨져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하류라는 것을 한때는 그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항산강이라고 불렀어요. 항산강. 항산강, 누를 항자에 매산자에 강강자. 항산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물금이에요, 물금. 그래서 왜 물금이 그전에는 항산이라고 거기에는 그게 뒤에 오봉선이 있는데 오봉선에는 철강석이 나와가지고 항상 그게 그 강물이 누름빛을 띠고 해서 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신라와 가야가 한때 접전을 지냈고 그래서 국경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만은 금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물금이라는 명칭도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냐면은 그 지역은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게 항산역이라는 엄청난 전국에 한 20개 큰 역 중에 하나가 그게 항산역이에요. 그래서 그게는 찰방을 비롯해서 엄청난 많은 그게 말과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산강이라는 항산 이 자체는 요즘 이제 양산 쪽에는 다시 복원하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낙동강 하류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항산이고 그러면은 양산이 주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그게 낙동강 하류유역이라는 범위를 했을 때 항산강, 옛날 항산강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그 하류 쪽에가 전부 다 우리가 오늘 좀 다뤄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길을 따라서 하는 것은 사실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해서 학술적인 용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 통례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본다는 개론적인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타이틀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고 가는데 사실 이 낙동강 하류유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자 또 조사를 하자 했던 것은 사실 우리 낙동문화원에서 그 전에 고 백이성 원장이 그게 낙동강 하류에서부터 쭉 그게 상륙과정 가면서 각 그 낙동강 연변에 있는 그게 군이라든지 시에 민속이라든지 민요를 갖다가 이렇게 채취를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1993년에 했고 그러한 책들이 나옴으로 해서 낙동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그러한 소재가 된다고 이야기가 됐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2016년도에 오면은 당시에 그게 부산시장하고 김해시장이 이렇게 합동적으로 낙동강 하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용을 좀 하자 하는 협의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게 기초조사를 합니다. 서부권, 그러니 서부산권이죠.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발굴연구라는 책자가 나와요. 그래서 서부산권은 지금의 낙동강 하류 지역이고 거기에서 이제 인문문화자산을 발굴해서 연구를 하고자 해서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북구의 경우에 분류를 해가지고 체크가 된 것이 한 293개소 정도 이렇게 자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토사 연구소장이 되고 나서 우리 낙동강 사람이라는 책자가 나옵니다. 매년. 그 책자 하나에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사람이라는 책에서 어떤 특집을 계속 다루면은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2018년도에 4화부터 19년 강서, 2020년에 지금 사상, 2021년 올해는 김해, 내년에는 양산 이런 식으로 특집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길 따라 내지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오늘 다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집을 다뤄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양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산강이 삼낭진 이하가 보통 항산강이라고 하니까 다룰까 싶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북구, 여기에 대부분 북구 사람이죠. 북구가 이 낙동강 하류에 사실은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원에서는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각 지역의 거점 문화원을 하나씩 두어서 그 지방에 해난되는 그러한 연구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낙동문화원에서는 거기에 서부산권의 거점 문화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는 것 동시에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 문화원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북구에서 배 띄어서 저 삼당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류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평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분 해가지고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은 지도상에 나타난 낙동강 하류역의 변천이라 해가지고 지형이 좀 낙동강 하류는 이게 원래의 지형하고는 이 삼각주 지역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먼저 사전에 알자는 거고 그 뒷부분은 각기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도상에 나타난 것이 신석기 시대의 최대 해수 상승면의 경계점이라 해가지고 점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새카만 부분 있죠. 이것이 신석기 시대는 바다였어, 바다야. 그래서 허황우가 여기에 김해 입구점 가까이 와야 돼요. 배 타고. 이 지역이 전부 다 바다고, 이 물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북구도 상당한 부분이 물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폐총 정도가 그게 바로 강가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이제 계속 우리 물이 내려오면서 한학석 이렇게 모래가 쌓이면서 이게 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부터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대해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작은 섬들, 작은 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7점산이라는 작은 섬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자료 중, 그 지도 중에서는 이게 1682년에 이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도도 밑에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제 중간에 그 강 사이에 섬을 하중도라 하는데 이 하중도가 이제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그 고려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올라가는 그 지도를 갖다가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그게 지형도를 갖다가 잘 알아야만 되겠고 그것이 나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홍수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 영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이게 지도를 우리가 계속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 양산 대성함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이런 자료들, 지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만들었던 1861년에 지금 규장각 도서관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에 7점산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와 같은 이제 변화를 우리가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관이 있으면 여기에 삼차수라는 그 이름을 글로 적어놨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 강의 그게 세 갈로로 나눠진다 이렇게 해서 삼차수라 한 여기에 7개의 산이 있다 해서 7점산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고려 중요 척도라 해가지고 처도라 해가지고 이게 그 18세기 후반에 이제 요거는 병풍이에요. 병풍에 그 8번째, 9번째의 병풍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하류 지역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섬이 있죠, 그죠? 섬이 있고 여기에 작은 점들이 있죠. 이것이 7.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글자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못했었는데, 요거는 이 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섬과 그렇지 못한 섬을 갖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작은 그게 모래가 쌓이는 작은 섬은 아직 못 살면 못 산다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동여지도 부분에서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도에 아주 우리가 식민되기 전에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즘 보면은 유두강이라는 게 있죠. 유두강이 있고 소요도라는 이 섬이 있어요. 여기에 그 산낙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사상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두 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낙동강이 이렇게 흘렀는데, 사실상 이 강이 그전에는 이와 비슷할 정도의 그 강의 폭이라든지 깊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낙동강의 하류 지역의 주 루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1930년대 오면은 어떻게 바뀌냐, 여기가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자꾸 이렇게 쌓이면서 주가 이렇게 흘러요. 덕두 쪽으로 해서 흘러서 여기 사익강으로 이렇게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2016년입니까? 요 이제 항공 사진에 보면은 여기가 완전히 막혀 있죠, 그죠?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 이제 통로가 되고 여기에는 대동수문이 막히면서 선낙동강도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가 이게 이제 그게 공항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낙동강변에 살고 낙동강이 한동안 우리의 생활 터전이고 한데 낙동강에 대해서 실제로는
자료를 갖다가 크게 정리하는 쪽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시대별이라도 이렇게 지도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재미나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그런 자료는 뭐 낙동강 관리사무소 저런 데는 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 갈래로 나눠지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7.3가 3차수입니다. 그래서 7개의 작은 점처럼 산이 있어요. 높이가 뭐 최고 높은 것이 3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경상도 속찬 지리지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그 11개가 1935년 전까지는 그래도 표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김해 비행장을 만들면서 3개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1945년에 되면은 다시 또 3개가 없고 현재는 김해 비행장 내에 1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반쪽만 잘려서 거의.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이듯이 이제 전설에 보면은 김해시 안동에 초선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봤지요? 아까 맨 처음 이제 보여줄 때에 김해가 상당히 바다가 많이 그게 접혀져 있고 초선대 정도는 바다 가운데에 작은 이렇게 돌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국의 제2대 거두왕이 7.4의 참시 선인이라 해가 신선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비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바둑돌이라든지 연화석이라든지 대인석이 있었다, 대인상이 있었다 했었는데 김해 쪽에서 보면 동쪽이잖아, 그죠? 해 뜰 때는 그게 7.3을 보면 상당히 멋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구 쪽에는 항상 그게 어떻습니까? 석양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석양을. 그러면서 구포다리에서 석양을 보는 거, 뭐 감동진에서 석양을 보는 거, 그것이 구포의 뭐 일경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바다 가운데에 7개의 섬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강물들이 또 흘러간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멋이 안 느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묵객들이 상당히 많은 그게 시를 썼던 그러한 장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3차수는 3분수, 3차수 이렇게 신정, 동국의 의성남, 경상도 지리지에 있고 항산강에서 그렇게 세 갈래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가 3차수에 관련된 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우균이라는 사람인데 경상도에 관찰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7.3 여하, 7.4는 그림과 같다. 그 다음에 3차수 박공이라 해가지고 허공에 걸려있다. 3차수는.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을 그때 표현을 잘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포원 정몽주도 이게 고려말 조선초 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곳에 왔다 갔던 것을 볼 수, 시에서 보면은. 그래서 7.4에 올라본 지 오래되었고, 3차수라 배 띄운 지 아득하구나. 7.3과 3차수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경치의 그 극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보면은 강과 바다의 뜻을 따르러 싶지만은 거룩하고 맑은 조정이 어찌할 수 없거나 하에 자기의 심정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은 시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그게 인문자산 중에서도 한시라 해가지고 젊은 사람 특히 시에 대해서는 그게 특히 한시는 도예시를 하는데 사실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한시에 대한 부분을 너무 상당한 애착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기록 문화에서 한시가 차지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표현을 보면은 그와 같은 한시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풍광을 읊고 이렇게 한다면은 좋은 그게 해석이라든지 이것이 안 나오겠는 싶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그러한 지역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상주에서 그게 뱃놀이 하는 하면서 거기에서 시를 적었던 것을 모아가지고 그 축제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난강과 우리 낙동강이 합해지는 함안 지역에 남지 지역에서 옛날에는 양반들이 모여서 시 대회를 열었던 데가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간단히 뭐 그게 그냥 지명만 확인하고 유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문 자선 안에는 한시와 같은 그런 것이 참 새롭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느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영남 지도의 양산 군도에 보면 1740년도에 이런 그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7점산이라고 산이 조그맣게 7개 딱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다고 세 가닥을 나눠진다고 이렇게 3차수 이렇게 해도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중도는 그게 강 가운데 생긴 섬을 말해요. 이 섬들도 시대에 따라서 명칭도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생기는 것 중에 우리가 명지도가 있죠. 명지도. 명지도는 자염이라 해서 해수를 끓여서 만드는 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오염이라고도 하고, 영조 때는 6개월 만에 그 공염, 국가에서 소금에 대해서는 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18,000석을 갖다가 생산한 걸로 돼 있고, 거기에 일부 사염을 갖다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강선이라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그게 저는 우리 북구에 오면서 낙동강 유역의 경제활동이라 해가지고 그 논문을 한 개 썼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주로 했느냐 하면은 이게 조운에 관련해서 세금을 어떻게 받아서 그걸 갖다가 서울까지 이렇게 옮겨가느냐, 운송을 하느냐, 이런 조운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게 강에서 움직이는 배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가 배의 그런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게 전부 틀려요. 이게 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엄청 팽팽하고 넓은 거예요.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소금 100가마 정도로 이렇게 실을 수 있는 넓은 그런 이것이고, 그래서 이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고뒷줄꾼이 여기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죠. 강가에서. 못 들어봤어요? 고뒷줄꾼의 그러한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만 아니고 그 김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뒷줄에 이걸 끌고 올라갈 때에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줄을 갖다가 어떻게 의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곳곳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구 하원까지 올라가려면은 7 내지 8일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속도가 옛날에는 동력이 크게 없고 뭐 이렇게 돛대가 있지만은 그 항상 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각 포구에 이제 전달하고 그것이 내륙에서 소금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그 소금 장사가 나중에 그게 그 갑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석군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북구에는 청국부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김해허씨, 뭐 허주, 허섭 집안, 그 만석군 집안이 있습니다. 소금을 팔아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도 쪽에 명지 소금이 가장 그때에 유행됐는데 여기에 명지 염전에 10개소가 있었던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거기에 가면은 안내판이 붙어서 안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루에 오면은 이제 합류되는 강과 하천, 이게 이름을 적다 보니까 저도 이 강이 어디서 어디까지 오는지 합류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게 각 그게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작은 지루들이 이렇게 우리 낙동강에 합해지고 있고, 이 지루들이 그게 보면은 옛날에는 홍수가 나고 하면은 또 우리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지류들도 하나하나 다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강가에 옛날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서 이게 이동 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봐야 될 줄 압니다. 간단하게 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류 유익에서 나루터, 나루인데 이걸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북구는 11개소, 김해 14개소, 제일 많은 것이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뭐 각 동마다 보면은 6개, 12개 뭐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사상구, 사하구. 여기는 작년에 우리 연구위원이 그게 지금 사상에 나루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긴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그게 지명들도 그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구포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동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이 루트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 유도하는 이 부분이 그게 거의 이제 뭐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하니까 이 지금 특집을 하면서 강서 지역에 그때에 관련해 가지고 명칭을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고 새로운 이름들이 참 많아요. 또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하고 실제로 지도상에 나타나는 한자 이름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일단은 지금 그런 뭐 거의 80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루 중에서 사실은 우리 낙동강 하류주역에서 포구, 진해 어떤 그게 주도 내지 이렇게 물류가 상당히 발달됐던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도요저라는 데가 있어요. 김해 도요저. 삼낭진에서 조금 내려가고 반대편에 김해 쪽에 보면은 도요저라 있는데 지금은 그게 포구가 아니고 거의 이제 강둑을 막아서 완전히 포구의 기능이 없어요. 없는데 그 도요저가 상당히 옛날에는 그 중심축이 되고 사신이나 그다음 물류가 그렇게 해서 심지어 도요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은 저 바닷가에 고기를 떼와서 장사도 하고 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고 한동안 거기에 중심이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중심이 됐던 것이 여기에 동원진은 그게 한때에 여기에 수참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중에 뒤에 자세히 하겠지만은 수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가 수심이 좀 깊고 해서 상당히 조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원진이 있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조선 전기는 동원진이고 조선 후기에 오면은 감동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진이 나중에 구포 나루가 되죠. 그것처럼 이 감동진이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는 일제가 이 민족 자본이고, 그 다음에 구포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단으로 옮겨요. 그래서 하단장이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장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여기 만덕고개를 넘어서 동네로 그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단장이 크게 번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하단은 나중에 철도가 나올 때에 그게 자기들은 그 철도 필요 없다 했고, 그곳에 결국은 그게 철도 중심의 모든 물류가 됐던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오히려 그게 구포역이 크게 번성하면서 다시 뭐 배사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구포국시도.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큰 이제 흐름을 아시고, 그 다음에 감동진은 이게 월당진이라고 합니다. 월당진. 다른 보면은 이게 동국 여성남에서 월당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조눌진. 조눌진이라고 조눌나루 여기는 그게 김해 지역입니다. 맞은편에. 그 다음에 그 우쪽에는 호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창나루가 있고, 하정나루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동네가 지금 동원진 이쪽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양산의 항상역, 그 다음에 그 뭐 항산잔도, 그 다음에 자곤잔도, 이렇게 해서 밀양으로 갑니다. 그 통로가 영남대로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여기에서 출발하는, 부산 쪽에서 출발할 때 꼭 거치는 것이 동원진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여기에 동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참이 여기에서 이제 설치가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원은 숙소고, 그 다음에 수참은 그게 외 창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엄청나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동원진이 그와 같은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으로서 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원진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그 시를 쓰는데, 여기에 동계 윤재행이라는 사람은 이게 여기에 우리 북구의 파평 윤씨 집안이에요. 그 윤씨 집안에 이 사람이 남창도감을 지냈어요. 남창은 한때에 이게 감동조창을 남창이라 하기도 했어요. 남창. 그래서 임시직, 도감이라는 것은 임시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냈었는데 이분도 상당히 한시를 잘 썼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한나루트 낙수동편에 걸쳐 있으니 등 뒤에는 금정산, 노폭이 공동산 같네. 이 공동산은 어디냐 하면은 중국의 섬수성에 있는 산이에요. 그 섬수성에 있는 산은 그게 어떤 산이냐 하면은 중국의 제1도교 성산이에요. 왜 성산이 됐냐 하면은 중국의 그 시조가 누구냐 하면은 누를 항자의 항제예요. 항제가 이제 그 자기가 중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게 여기에 공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진시황이라든지 한무제라든지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에 대한 항제로서의 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시하려 하면 꼭 이 산을 올라가요. 태산 못지않게 이 산이 중요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에 공동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재미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그 뭐 새누리, 조눌나루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마주 보게 되고 하는 것도 있고, 호포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보내고 맞는 청충마 하는 것이 몇 마리냐. 여기가 그게 옛날 말 타고 이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식구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그게 감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강가에 나루 폭우가 많으니까 나루터가 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게 장시 시장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구 장시에서는 북구는 대표적인 구포장, 감동장 이렇게 옛날에 했고, 그 다음에 사상구 덕포, 그 다음에 사는 하단장, 강서도 엄청 많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구포장인데, 구포장은 이것이 이제 조선 전기에 아까 이 동원과 수참이 있던 그게 동원진이 그 기능이 이제 수참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대신에 여기에 지금의 감동창, 구포,
가 이렇게 크게 뜹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감동창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설치될 때에 왜 이것이 설치됐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부산 지역을 비롯해서 낙동강 하류 지역에 앞으로의 왜군이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각 그게 수영이라든지 군용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갖다가 강하게 하고 심지어는 검정산성을 이렇게 다시 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군량미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 이름은 이게 사량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을 쌓는 그런 게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사신이 왔을 때의 외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기능이 확대되면서 조세미, 각종 조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항곡이라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한란을 맞이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특히 이제 이것은 지금의 양산이 우리는 뭐 양산군 자위면입니다. 자위면에 이 창고가 있기 때문에 항곡을 여기에 많이 비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 보니까 한 15,500석이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곡식을 이렇게 배에서 옮기고,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또 다시 군정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위에 이게 구포장이 처음에는 감동장이죠. 감동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밀무역을 막기 위해서 지금 덕성초등학교에 기차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부에서 기차를 두어서 낙동강을 통해서 밀무역을 하는 것을 이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 기능을 원래는 조선전기는 그게 동원의 수참에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장 나중에 구포장이 되는데 한때 이 지역을 도예지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도예지라 해가지고 도예지라는, 그 다음에 구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1만 호가 살았고, 그래서 양산 타 지역의 장시보다도 장세를 징수하는데 한 100배 정도의 이렇게 징수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이게 구포장이 양산에서 한때는 동네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 다시 복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부와 만덕고개 루트 이것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최대의 강상포구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바뀌어 이제 하단장, 대표적인 하단장이지요. 이게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일본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부산의 경제권을 갖다가 장악해 들어가기 위해서 동래부보다는 부산포를 갖다가 크게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대륙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낙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지금 구포보다는 어떻겠습니까? 하단 쪽이 더 부산포에서는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단을 크게 그게 장시를 키웁니다. 키우면서 특히 일본, 미국 곡식을 수출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1892년 7월 달에 부산 정미소가 만들어져요, 하단에. 여기에 구포도 그게 미국상이 상당히 많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단에서 이렇게 미국 수출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단장, 부산장, 그 다음에 동래장, 이 루트가 되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포장, 그 다음에 동래장, 부산장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고 낙동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배를 이제 싣고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려면은 그게 낙동강 하류가 항상 그게 물의 흐름이 상당히 겹치고 해가지고 그 배가 파손이 많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오면은 일본은
배를 어떻게 합니까? 철선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단장이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부지에 보면은 이게 동네 업이 뭐 1165호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하단은 786호로서 2에 해당됩니다. 그때 파악된 거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부산을 이야기할 때에 보면은 3.1 만세운동 같은 경우도 그게 부산진에 있는 부산부, 그 다음에 동래군 안에 동래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포면, 이 크게 세 개의 지점에서 3.1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 거점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하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철도, 경부철도가 개통이 되자 이 지역을 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게 모든 물류가 이게 수로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철로를 통하면서 상업의 거점 지역을 확보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단이 쇠퇴해지고 대신에 구포역 주변이 크게 번성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대체로 이게 우리가 낙동 강변에 어떤 그 뭐 시설물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좀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아까 불암창, 자산창, 그 다음에 감동창, 동원진 수창고, 이런 창고가 있어요. 이 공적인 공공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암창, 자산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려시대부터 이제 조세를 받아서 조은 제도가 이제 발달을 할 때에 낙동강의 가장 중심이 됐던 부분이 김해의 불암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창이 크게 그 발달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모아서 다시 남해안을 둘러서 그 다음에 예성강을 들어가고, 조선시대는 한강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긴 여정이겠어, 그죠? 그러다 보면은 가다가 뭐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병폐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는 이제 경상도가 있으면은 그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모든 조세는 상주를 전부 해서 그 다음에 조령을 넘어가지고 남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정책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창고 중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동원진 수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소장되고 나서 우리 북구도 좀 이게 연구 논문지 비슷한 기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연구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낙동 항토 문화 연구라는 그게 연구지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었던 논문이 이제 그게 동원진 수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창고는 사실 뭐 여건조의 그 양산의 여건조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육참, 그러니까 뭐 항산역하는 그런 거에 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발굴을 했던 쪽에서도 이것이 도대체 뭐 어떤 거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조선왕조실록부터 얻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구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문 자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연구가 돼야 되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지금 이 수참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수참은 이게 육참과 수참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이제 육로로 이렇게 뭐 각종 정보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물자도 옮겨가고 하는 그 육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배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참은
한강은 엄청나게 이 수참이 많아요. 발달됐고. 그런데 낙동강은 거의 없습니다. 낙동강은. 또 낙동강을 그렇게 크게 이제 그 의미를 두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수참은 1457년 세조 3년에 양상 동원진의 동쪽 부근에다가 수참을 두고 가까운 고을인 김해 양산의 공천의 노비를 말하죠. 공천을 참부라는 것은 물건을 하역 내리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재고하는 그런 참부를 말합니다. 정하고 양상 군수로 하여금 관찰하도록 한다. 특히 아까 도요저 있지 않습니까? 도요저의 그 옛날 사신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던 그 배를 여기에 참선이라 해가지고 배로 이렇게 동원을 시킵니다. 그 배를 움직였던 수를 참수라 해가지고 수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급할 때는 일부 주민들을 갖다가 동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가서 자고 하는 데가 보통 공창마을 내지 동원마을이에요. 그래서 공창에 관련돼서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건국동의 역사 문화를 해가지고 올해 한 400페이지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창마을의 주민들 중에는 옛날에 참부로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그게 생활을 했던 그런 그게 마을의 형성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우 이안 아파트 내에 두 동의 그러한 건물지와 그 다음에 담장 성렬이 2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석조유거라 해가지고 이거 화장실을 말합니다. 화장실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보통 그게 숙소 같으면은 온돌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온돌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창고로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참 그게 운영은 지방 관리나 지역 향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참선과 수부, 참부는 공창리, 동원리에 주거를 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서 뭘 했느냐? 왜 사신들을 갖다가 사형을 맡았어요? 일본인 사신이 그 다음에 그게 보통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본에 우리 뭐 외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육로로 통해서 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군사력이라든지 정보가 이렇게 들통이 난다 해가지고 딱 모아서 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하원천까지 대구 하원천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가져왔던 공무역 내지 간무역 내지 사무역을 갖다가 그 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주까지 가서 상주에서는 다시 조령을 넘어서 나중에 남한강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외관인 동평간에 가서 사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빨리 자기 나라를 보내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향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남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물 두 동이 지금 처음 발굴할 때 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높죠, 그죠?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깎여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이렇게 능선이 되어 있었는 것 같아요. 능선이 되어 있어서 바로 여 밑에 강가에서 동원진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원진은 수참에서 이제 그게 물건을 내리고 하는 구역과 일반인이 하는 구역이 옛날에는 나눠져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작은 강 시냇물이 흐르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여기에 이제 그와 같은 두 동의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성렬을 해가지고 담벼락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을 해놓은 것은 건물 한 동밖에 없어요. 이게 복원을 엄청 잘못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쪽에 이 건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놨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가면은. 그러려면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복원을 하려면은 그쪽에 아파트 때려 밀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발굴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를 짓는 그 업체하고의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게 부산시에다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게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했더라면은 이렇게는 제가 보기에는 안 했을 것 같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좀 그래요. 덕천 고분의 경우는 거기에 그 지금 덕천여중하고 그 다음에 낙동고등학교 사이 고분이 그 밀고 그 다음 주택을 만들다 보니까 고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다음 드러내고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발굴된다면은 양산의 고분처럼 새로 다 꾸미고 그 다음에 박물관 만들고 엄청난 자원인데 싸그리 없어져 버려. 고극항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복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내 같은 논문을 읽은 사람, 이게 또 조사 발굴된 이것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건물 두 동의 지역에 이렇게 그냥 막 해나가고는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대학 동기들이 와가지고 좀 고개 흔들고 갔어요. 역사하는 전공자들이 봤을 때. 북구민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지금 수참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우리가 돈이 많고 하면은 복원이 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요저, 그 다음에 동원진, 그 다음에 감동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동강의 그게 강변을 따라서 주도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하류에서는 이 북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참지에 대한 그걸 복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이 감동조창과 그 다음에 그 앞에 376라는 누각, 그것이 이제 참 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376라는 큰 누각이 있었어요. 낙동강 하류에. 이게 양산군수 건성구가 숙종 19년 1693년에 3차수와 7.3, 그래서 3차수의 3자와 7.3의 7자를 따서 376라고 하는 누각을 지었어요. 촉성료 영남로 못지않게 여기에 하루에 대표적인 그런 376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산군수를 지냈던 안연석 이 양반이 이제 여기에 관련 376에 관련된 시도 지금 찾아보니 한 7편 정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경계는 금강국에 다다랐으며, 금강국은 김해를 말하지, 그죠? 그 다음에 교남의 땅 끝에 있다. 교남은 영남을 교남이라 하기도 했어요. 영남 땅 끝이다. 그 다음에 조창에는 낙동강 쌀을 간수하였으니 이게 감동 조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루는 절강의 배로 뒤덮였다. 중국의 절강성, 어디입니까? 양자강 하류지의 절강성이에요. 거기에 배가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제 항구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엄청난, 거기에다가 강물은 세갈 3차수지,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산 7개, 7.산이지요. 요 시가 대표적인 시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376를 복원하면은 우리는 11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워놔도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거기에서 영남지방의 촉성루지요. 그 다음에 영남루, 그 다음에 태아루, 이러한 게 그 루가 비교될 정도로 했는데 1932년에 철거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태아루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울산시가 돈이 많으니까, 강력시가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히 잘 해놨지요. 참 어떻게 가보면은 부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 우리 이게 낙동강 이 큰 강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여기에 옛날에 그런 누각기 있는데도 복원도 못하고, 특히 하루에 석양에 지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옛날에는 그 낙동강 강둑에서도, 구포 강둑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뭐 강둑에 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성곽은 이게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은 구포 외성 가지고도 이제 강의를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이게 외성을 짓는데 여기가 이게 부산성이거든요. 부산이 이제 부산 진성이 여기가 거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죽도성이라 해가지고 김해 쪽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구포성, 구포여성, 여기가 그게 양산의 정산이 안 있습니까? 그걸 양산성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죽도성이 본성이고, 그 다음에 구포여성은 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본거지는 완전히 이게 부산성이고,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양산성은 우리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최경계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쪽에 이게 조선군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로서. 그래서 이게 구포여성인데 지금 우리 낙동문화원이 있고 빙상센터가 있는 그것도 본성에서 다시 지성에 해당돼. 이쪽에 여기가 빙상센터 있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딱 되어 있었고, 이 큰 길이 이렇게 나다 보니 게 잘리는데, 임진왜란 당시는 이것이 거의 이제 이렇게 능선이 되어 있고, 여 밑에 바로 낙동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가? 지금 함양 생태공원 있지요. 생태공원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여기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물이 안 흐르지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가 그 생태공원이 아니고 물이 많이 흘렸고, 여기에서 이제 배를 대고, 그 다음 군사물자를 이렇게 해서 최고 위에가 천수이 각인데, 여기에 최고의 장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특수무기를 두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보통 산지성이기 때문에 지형에 맞도록 했고, 여러분들이 뭐 오사카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평지성이지, 그죠? 네모가 반듯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 이렇게 큰 망루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에는 해자라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통로를 딱 한 군데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 산지성이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천외성을 갖다가 당시에 명나라 장수가 지나가면서 이걸 그려서 이렇게 기록에 남긴 것을 따가왔습니다. 우리가 복원한다면 이 형태로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구포여성 자리는 옛날에 어성자리인데, 어성자리를 뭉개고 그 위에다 외성을 쌌을 때 어성의 그런 그게 터전도 확인도 다시 해야 되고, 지포조사를 다시 하고 발굴을 새로 해서 이것이 복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한때에 그
경성대학에서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위에 큰 전망대를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양 생태공원하고 구름다리를 놔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접근하고 밤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안을 냈는데 북구청에서는 시도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주막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우리 지역은 동원이라고 엄청난 그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에 원의 기능, 운영과 기능이라 해가지고 논문을 한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뭐 조상들은 그럼 여행을 안 했느냐. 조선 후기에도 엄청나게 여행을 했고 여행단이 뭐 100명이 넘게 이렇게 거기에는 앞에 딴따라 부대가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만당꾼도 데려가고 기생도 돈을 들고 데려가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뭐 솥단지 그다음 식량 이런 거 다 단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국에는 이와 같이 뭐 경상도 그래서 그 집 원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원주가 있는데 이 원주는 보통 그게 성리라든지 지방의 그 유명한 그런 그 인사들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조치원 하지요. 조치원 원자가 붙었잖아요. 그것이 옛날에 그런 그 큰 그 원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명칭들입니다. 사리원, 뭐 조치원 해서 썼는 거. 이 동원은 어떻게 보면은 양산의 동쪽 뭐 이래서 동원이 안 됐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원이 양산의 경우는 그 한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되면서 이게 다 파괴됩니다. 파괴돼서 원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은 생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와 같은 원을 갖다가 복원할 그다음 경제적인 것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막이 생겨요. 주막. 조선 후기에 주막은 사설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곡동을 갖다가 하니까 이 금곡동의 공창나루의 앞에 그게 주막이 있었고 지금 주막을 경영했던 그게 할머니를 이제 만났는데 사실은 그 주막은 그냥 이게 낙동강에서 잡은 고기 가지고 음식하고 술만 팔았지 그게 숙소로 제공한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숙박 기능도 있는 그게 주막이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밥하고 술만 파는 그러한 것이 대체적으로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동원은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원 지역에 한때에 어떻습니까? 잉어 장어 요리가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그게 왜 사신의 숙박소 내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는 그와 같은 고급 요리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없지요. 그죠? 없어졌어요. 거의. 그래서 금곡동의 장어마을 옛날에 정통 장어마을이라 이렇게 요즘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앞에 들어가는 표지석이고요. 대는 우리나라 뭐 우리 북구에도 조대도 있고 학사대도 있고 뭐 이렇게 강선대, 모른대, 그 다음에 조선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모른대는 여기가 보이는 것처럼 그게 이춘원이라는 동네 부사가 이렇게 그 시를 지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로서 모른대 시위를 갖다가 1999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3.7로 누각이 만들어지면은 아까 근원시 있잖아요. 유명한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근원시도 12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놔도 안 좋겠나. 그래 안 하면 현판을 해가지고 촥 이렇게 달아놔도 7개의 지금 시가 있는데 그걸 누각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은 그 누가 엄청 보기 안 좋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상 팔경대 요즘 없어졌죠. 거의 없고 옛날 여기에는 뭐 각 그게 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나름대로 낙동강 하구 유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이런 뭐 나루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북구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항토사 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업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문화원 연합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 서부산권의 연합회의 중심 지역이 된다면은 그 사업이 결정적으로 이제 뭐 추진이 된다면은 그게 이제 항토사 연구소가 지금 한 20명 정도의 연구위원을 갖다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연구위원이 한 3명이나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인원이라든지 또 여러분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안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좀 부탁을 하면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